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 잘 쉬고 잘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독서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독서노트하다가 요즘에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쓰니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책은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읽은 책 말고 어제 책은 다 읽었으니까 1%? 부자의 행동 습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이고 음악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그냥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독서노트 오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악이 크게 안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이토리님의 부자의 행동 습관이고요. 읽은 지 오래되어서 프롤로그가 있고요. 자, 부자의 생각.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읽기가 힘들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꿈은 목표를 삼는 순간 내적으로 움직입니다.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꿈이 목표로 변한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다니 재밌는 얘기죠.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지금 집중이 안 돼요.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꿈을 그저 꿈인 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음악이 너무 커서 안 되겠어. 도저히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걸 꿈이래. 부금이 너무 커가지고 집중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꿈을 이루기 위해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꿈을 그저 꿈인 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성공이란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나가다 보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 점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곧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죄송해요.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로 곧바로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라며 지를 포기해버립니다.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들 대부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들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꿈들. 작게 계속 성공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의 성공을 성취하며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셀러리맨으로 출세하고 싶다면 우선 대리가 되어서 대리가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 사람은 자네 말고는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분발하세요. 그리고 대리가 되면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대리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목표란 낮게 세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를 명심하세요.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약간 What is this one? Okay. I don't think 자,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이어가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레 이기는 습관이 붙고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좀 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는 그 조언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오히려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불가능한 일부터 목표로 삼는다. 남과의 약속도 자기와의 약속도 같은 이치입니다. 입을 다문 채 그만두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되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로 인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공이니까요. 요컨대 본질적으로 말하면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라는 그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다시 내일을 향해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다면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경험으로 바뀝니다.
실패도 일종의 성공이다. 당신이 전에는 못했던 일을 계속 해내는 그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로 인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공이니까요. 요컨대 본질적으로 말하면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경험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다시 내일을 향해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다면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경험으로 바뀝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다 하더라도 단지 자기 자신에게 진 것입니다. 상대가 강해서 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해서 지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지는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바뀌면 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실패할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나에게 그 일에 실패할 만큼의 실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고치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나 자신입니다. 100번 져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잠깐만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가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세운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일단 시작해본 후에 세우는 계획이 실질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나 자신입니다. 100번 쳐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신은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도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인간이 신념이 불타오를 때는 정말로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저는 신이 정말 좋습니다. 신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내는 그 감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신의 분신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신이 마음속에서 그 소망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이 정말 좋습니다.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거품 경제기 이후에도 쭉 실적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 세상을 가난하거나 괴로운 곳이라고 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파동은 실제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도 가난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신이란 얼마나 너그러운지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자라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모인 겁니다.
다 쓰지 못한 돈이 모였을 뿐입니다. 제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금 돈을 모아두자라는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물론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존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그 돈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돈을 쓸 때마다 쓸데없는데 돈이 나간다. 참 요즘에는 좀 이렇게 제품이 많이 고장이 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왜냐면 되게 오래 써서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쓸 때 또 돈을 쓰네. 고장이 안 났으면 돈 안 썼을 텐데.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전자제품에 욕심이 없어서 고장 날 때까지 쓰는 편이어 가지고 네. 근데 요즘엔 좀 감사한 마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돈을 쓰면은 이게 100배로 넘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이걸 판매한 사람에게도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니까 그리고 인제 그 돈에 감사하고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쓸 때 감사하고 재밌더라고요 사실. 그냥 기본적인 근데 그 성향 자체는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돈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풍요로워지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풍요로움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저이므로 그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도 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며 자신의 밭에도 싹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자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만큼 행복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저니까요. 열매도 계속 수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게서 들은 이야기를 저처럼 세상에 뿌리지 않은 한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이게 조금 나는 잘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로는 유튜브도 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그릇이 커지는 느낌이랄까? 진정한 조금 어른이 되는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건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주 즐겁게 삽니다. 바로 즐거움의 씨앗을 뿌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 당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차에 빨리 나왔으니 이득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즐거워집니다. 그물을 넘겨 고기잡이를 할 때도 그 일이 게임이 되면 지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게으름을 표현한 사람은 없을 테죠. 축구든 마작이든 뭐든 간에 게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열심히 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21세기는 마음의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라는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유튜브라는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게임이다. 어떻게 내가 좀 즐기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막 일어나면 조회수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을 내는 게 전혀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이 저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무사 직원들은 저희 종업원인 셈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세금을 내는 게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세금을 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깝다 세금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좀 그게 있거든요. 그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제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 직원들은 나의 종업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나의 것을 이거 너무 좋다 이 음악. 편하네요. 책을 그때 저 음악을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많이 내면 낼수록. 옛날 김승호님 그 책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세금을. 그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거든요. 김승호님 책 읽으면서. 김승호님 맞죠? 김승호? 이승호님? 생각난다. 읽고 싶어요. 한 3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진짜 그 책을 읽었을 때 와. 딱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진짜. 왜냐면은 그 책을 읽었을 때 저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받아서 종이책을 읽었거든요. 펼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5시간? 5시간 만에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완독을 했거든요. 그때 진짜 행복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딱 읽고 바로 밥도 안 먹고, 김승호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걸 보냈어요, 진짜로. 그 기억난다. 왜 갑자기 그랬죠? 세금 얘기 그때 그 책에서 읽었을 때가, 그래서 세금을 절대로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깨우친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과학적으로 달이 차면 기울지만 제가 달로 보이니까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즐거운 일이라면 그로 인해 사업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망했다면 그 이유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촛불 옮기기와 같아서 옆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주변까지 밝아집니다. 또한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나에게 있던 행복의 불꽃이 꺼지지도 않는다. 이 음악 너무 안정적이에요. 잘 만났다. 책 읽을 때는 항상 이 음악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꿈이 목표가 되면 현실로 이루기 쉽습니다.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고 성공의 경험으로 이어가세요.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 해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경험을 성공으로 이어가세요. 인간의 생각에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만큼만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음악도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음악이 다 좋게 들리는가 내가 어느 정도의 좋은 다이돌핀을 분비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항상 이 책에도 나와 맞는 책이 있고 기가 맞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읽으면 이거 지금 내가 몇 번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뭔가 좀 내 스스로가 의기소침해지고 우울증이라는 감정은 저는 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 때는 항상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읽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인간은 현상 유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플러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매일매일 만들어 보면서 조금만 여기 조금만 더 성장시켜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선은 스스로에게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이 말을 읊조립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분명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덕에 상대방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문제는 아니고 유튜브 하는 거 요즘에 유튜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방학했거든요. 방학했고 학교 수업도 다 지금 전부 다 A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이리님 일단 좀 칭찬해주고 그래서 자, 지금 유튜브는 뭘까?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일이라도 제 방법을 안내받은 사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상담을 받는다면 이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만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반면 고민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갑자기 스스로 답해보세요 라고 요구하면 대부분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사람의 측근들이 제시한 그 해결법을 듣고 당사자가 마지막에 대답하는 것이 이 방법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감정적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해서는 최고의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당사자가 제3의 시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도 더해져서 최고의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준 이유는 그 사람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에너지를? 인간의 뇌는 쓰지 않는 부분은 점점 퇴화합니다. 반면 쓰는 부분은 점점 단련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 문제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정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의 공유란 그 문제를 통해 함께 정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푸념을 들었을 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관점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저의 가르침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 씨에게 물어보자. 우리에게 그 발생한 문제에도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저의 마음속이 아닌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고 그 한 단계 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반드시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신은 오직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냅니다. 그 해답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은 정신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답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그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독서노트를 여기까지 제가 딱 느낌이 와요. 그 뭐라 그럴까? 집중도가 떨어진 느낌? 자, 여기서 그만해볼게요.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